오늘은 소통 수업 마지막 차시입니다. 네, 오늘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까지 또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의 그 강의료가 아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제가 좀 돌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배웠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고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좀 수정을 해드리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보내주신 분 중에 잠시만요. 어떤 분이 예수님 학교 이야기 본인이 이제 수업 계획서를 한번 짜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너무 좋은 방식으로 짜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서 어떤 걸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화면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고요. 거기는 지금 내용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자, 느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 욕심났던 삭개오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연결해서 선생님하고 경전 게임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느껴보자. 이렇게 잡으셔서 서로 알을 이용해서 서로 뺏고 몰래 거짓말을 하면서 삭개오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을 다시 진실되게 얘기했을 때 그 뺏겼던 알을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삭개오의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기에는 부족하다. 너무 좋은 의견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게임의 내용이 약간은 복잡한 편이에요. 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을 하다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경험이 조금은 더 적을 수 있겠다. 저희의 목표가 이것도 너무 재밌는 활동이지만 지금 목표가 소통 수업이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아이들이 이 수업에 조금 더 참여하게끔 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게임의 활동과 아이들의 분반을 배웠던 내용이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봤는지 제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켜놨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보자. 한글 문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글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목표를 조금 바꿔 여기 선생님께서 주셨던 목표는 이게였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자가 목표였습니다. 죄를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자가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여기 안에 삭개오의 이론,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느껴보자. 요거는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목표로 아이들이 지금 잘 느꼈는지 이것들이 잘 체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가져가서 느껴보기, 느껴보고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파악해봤더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5학년이랑 6학년을 대상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1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아이들이 제가 경험한 1학년 아이들의 니즈는 자신이 직접 하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거 만들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주제를 정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목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주제 정하기 4개월을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4개월을
그래서 이 문장을 넣어서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본문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목표에서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주제로. 그 다음 문장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그래서 받아주신 예수님을 통해라는 목표 문장을 통하여서 삭개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기로 했고요. 그리고 느껴보자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중간에 이것을 위한 서로 공통점, 이것을 위한 이 성경 인물과 나를 매치하는 시간을 중간에 한번 넣었습니다. 삭개와 나의 공통점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목표 문장에서 뽑아서 주제를 삭개오를 통해 나의 죄도 주심을 알기, 이런 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기, 느껴보자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것이 큰 사랑임을. 왜냐하면 그냥 느껴봤을 때는 저희가 작은 일이라든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사랑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점을 얘기해 드렸어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것, 그리고 이 목표에 의해서 나온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주제를 잡아보는 것. 이게 주제들을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제들 안에서 마인드맵을 해보는 거예요. 나온 주제들 안에서. 아,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구나를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신이 직접 하고 움직이는 활동에 만들기를 어떻게 넣어서 아이들이 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분반 선생님과 아이들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것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소통에 대한 이해도를 잠깐 통일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강의 내용이 어떤 활동을 만드는 걸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이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만드는 건지 좀 헷갈린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요즘 학생들의 특징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빠른 세대, 그리고 수동적인 세대, 감정적인 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빠르다. 이 빠르고 수동적인 세대의 특징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빠른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의 범주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이들이 당시 생각하는 그 본인의 생각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죠. 이거 이상으로 잘 안 나와요. 삭개오는 누굴까? 세리요. 뭐 요 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거 키가 작고 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 이야기로 아이들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에게 접목시키기가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특성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레크레이션으로 보이는 거죠. 그 관심 있어 보이는 짧은 활동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짧고 좁은 범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것이 저희 소통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단순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나이에 맞는, 굳이 움직이는 게 아니어도 나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좁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얘기한 대로 수업이 좀 적용이 되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이해도를 저희가 나누고 이 삭개오 이야기로 제가 어떻게 바꿔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삭개오로도 마인드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구인지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알아보기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다 하는 걸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굳이 다 하지 않아도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보기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무조건 새로운 수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변화를 주려고 그때 연습한 거에서 일부만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아이들은 새롭고 본인의 생각이 말할 수 있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알아보기만 뽑았어요. 알아보기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해봤더니 검색하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아보려면 검색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지? 사진이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보는 시간에 사진을 알아봐야겠다. 근데 아이들이 직접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직접 사진을 검색해보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굳이 활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아이들이 분명히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1학년 친구들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사케오를 검색해서 자, 몇 번째 사진으로 한번 봐볼까? 그럼 아이들이 뭐 20번째, 100번째요, 10,000번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건을 또 주는 거죠. 20개의 숫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신중하게 한 13번째요라고 검색을 하고 사케오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 속 모습을 보고 관찰한 내용을 아이들끼리 최대한 많이 얘기해보는 또 게임 틀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얘기해보는 건데 아무거나 얘기해보는 거야. 자, 사케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얘들은 이제 관찰하는 거죠. 남자다. 돈을 들고 있다. 나무 옆에 있다. 나무에 올라가고 있다. 사람들 뒤에 있다. 억지스러운 것도 괜찮아요. 신발을 신고 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좀 최대한 입체적으로 사케오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대화들을 뽑아서 제가 그래 사케오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남자였는데 돈이 많은 걸 보니까 부자였나 봐. 부자인 남자였어. 근데 나무 옆 사람들 뒤에 있는 거 보니까 키가 작았겠다.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부자 남자였어. 왜 부자였을까? 바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기 전에 사케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아이들이 먼저 본인이 찾은 정보에서 태어난 것은 훨씬 소통의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주제 1을 만들어서 활동 하나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제 2, 사케오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저는 알아보기라고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지 알아보려면. 그래서 찾아보고요. 찾는다라는 행동에서 보물찾기가 나왔어요. 근데 1학년에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게 니즈가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보물을 찾아보면서 사개월을 알아보자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개월에 하신 저희의 목표는 지금 이 주제 1, 2의 목표는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알다에서 나왔던 아이들의 그 마인드맵은 순서도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에 적진 않지만 그래서 순서를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행동과 말을 순서대로 보물쪽지를 찾아보는 것. 예를 들면 1이라는 보물쪽지를 숨겨놓고 2.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먼저 1부터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 1을 가져왔더니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기로 했어요. 또 2를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삭개오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3, 4 이런 식으로 보물 쪽지를 찾아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놓았던 그 종이들의 순서대로 본인들이 직접 읽어보며 삭개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움직이면서 알아보기 위해 보물을 찾는 행동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마인드맵을 했던 공부에서 나왔던 순서대로 역사의 흐름대로 시간의 순서대로라는 저는 그 베이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시간의 순서와 보물찾기를 합쳐서 이러한 행동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소통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사케오와 나의 공통점 알아보는 것. 근데 여기에 목표는 느껴보는 거였어요. 느껴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사케오나 나랑 비슷하네 라고 본인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표여서 공통점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통점을 하려면 똑같다. 합성으로 나왔고요. 합성 사케오 사진 아이들 얼굴 합성을 출력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해본 게 아니에요. 참고로 그냥 그 숙제를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딱 사케오의 사진에 아이들의 얼굴을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아까 제가 찾았던 사진이 뭐 돈을 들고 있는 사케오 사진이었다면 그 돈 대신에 본인이 직접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가지고 들고 있는 거 휴대폰이면 휴대폰 뭐 장난감이면 장난감 이런 것들을 그려서 직접 붙여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맞아. 사케오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욕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걸로 욕심을 부리고 있네. 근데 여기서 소통이 되려면 선생님도 하나를 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휴대폰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휴대폰에서 이 인터넷에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아. 이 게임을 너무 자주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휴대폰 중에서 이 게임이라고 딱 적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께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제 4가 뭐였냐면 삭개를 통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심을 알기. 문장은 주님의 사랑,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알기는 옆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 용서 그리고 용서하면 떠오르는 게 용서. 덮어준다, 안 본 척 해준다, 없던 일로 해준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덮어주기로 했고요. 덮는 행동이 또 뭐가 있지 했을 때 스티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그 만들었던 물건에 스티커를 직접 붙여보면서 직접 그 요절을 외워보는 거.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 나의 죄 위에 휴대폰 그림 위에 하트 스티커 뭐 이런 걸 붙이면서 용서받는 경험. 그리고 아이들 스티커를 다 붙였을 때 보이는 것은 뭐 이제 안 보이고 하트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덮어주셨어. 죄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이제 그것이 큰 사랑임을 느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래서 느끼다. 새로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느끼다라는 단어를 골랐고요. 느끼다에서는 오감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감. 그래서 오감을 잘 담을 수 있는 게 동영상, 시각과 청각이 있죠. 후각과 미각은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촉각, 물건 만지기까지 해서 동영상과 물건 만지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트 스티커가 또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 수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트 스티커를 또 제가 뭐 유튜브 링크 종이를 보여줄 텐데 그 유튜브 링크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가 나와 있나 봐. 해서 그 유튜브 링크로 휴대폰이든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뒤에 목과 망치를 만져보면서 아이들이 봐봐 얘들아 이 큰 목과 망치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바로 이 하트 스티커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짧게 고백해보자. 우리 뭐라고 해볼까? 뭐 이렇게 적어보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렇게 좀 수업을 바꿔봤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분 말고 기린로교의 박은지 자매님이 저희 단톡방 안에 또 숙제를 해서 올리셨고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글 문서로 또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어요. 박은지 자매님도 너무 잘하셨지만 이미 그대로도 충분한 좋은 수업인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그 순서의 흐름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금 보셨고 또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는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한번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올려드린 그 한글 문서를 보시면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짧은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 목표에서 주제로 만들어 보는 것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처럼 세부적인 수업들을 만들어 보는 과정 속에서 수업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았을 때 그러면 박경원 선생님도 주로 하고 있는 소통 수업이 있거든요. 그 틀이 있어요. 또 그 틀도 잠깐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한글 상태에서 이제 주제 바꿔보고 목표들을 바꿔보면서 수업을 새롭게 또 하나 짜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예시하고 관련해서 요나서를 골랐습니다. 요나서. 자, 요나서. 그래서 목표를 이미 제가 정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생각하고 시는지를 알고 감사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오래 참으시는지, 요나의 이하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주는지 알고 감사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의 특징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포커스가 아니고 오래 참으신다는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4, 50분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목표와 그런 주제를 잡지 않는 걸로, 그리고 행동 양식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하기.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제를 정해볼 건데요. 어떻게 주제를 한번 정해볼 건지, 대상을 몇 학년이 좋을까요? 저번처럼 고학년으로 해볼까요? 혹시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대상. 학생부를 안 해봤는데 혹시 학생부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숙제에 대한 사례 발표도 거의 주일학교 위주로 했는데 혹시 학생부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학생부에서 모험하고 계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생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주일학교로 해보려고 하고요. 5초만 기다려볼게요. 학생부 선생님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다면 저 학생부 선생님 교사입니다 라고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5, 4, 3, 2, 1. 안 계시네요.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대중적인 니즈로 한번 해볼게요. 주일학교고요. 전체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일학생들의 니즈는 맞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활동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듣기보다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 쓰거나 그리는 것을 생각보다 싫어해요. 저학년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쓰는 건 좀 귀찮고 슬슬 이때쯤 되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꽤나 싫어해요. 내가 못 그린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신 직접 활동하기, 그리고 유머, 웃긴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유머. 그리고 또 하나는 추리하고 생각하고 맞추는 거, 퀴즈 활동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요런 대상이 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주제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주제가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목표가 이렇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알고 감사하기. 자, 어떤 주제 문구가 먼저 필요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다뤄야 될까요? 순차적으로. 혹시 있을까요? 주제 문구 혹시 적어주실 분 계실까요? 채팅창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고 감사하기. 주제 문구.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서로 알고 있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성경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그 정보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처음 오는 친구들이든 내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모두 같은 범위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정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여기서 목표 문장은 요나가 문장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라는 문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요나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뽑힌 문장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몇 글자리가요? 알고. 저 7이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음소거 한번 다 들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중에서 요나의 일을 통해서 알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기. 그 여기서 지금 어떤 또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라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알아보기. 그리고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고 감사하기. 그리고 그럼 이거는 여기 포인트는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찾아보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혹시 지금까지 했을 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만약 없으시면 감사하기. 요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접목시켜 감사하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주제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잘 되려면 우선 목표가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나에게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정보와 중간에 다리 역할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목표를 잡아 보셔야 되고 하나는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주제 문구를 뽑았어요. 여기 보면 각 지금 공과에서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과를 이런 순서대로 되는 목차가 뽑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을 이 각마다 1시간씩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전체 1시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소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한 번에 그 4, 50분, 50분 정도로 목표로 제가 이제부터 계획서를 짜볼 텐데요. 앞에서 박은진 자매님께서 숙제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도입과 전개와 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도입과 전개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가 1번, 요 1번이 무엇이 되냐면 도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전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알아보는 거니까 계속 전개가 되겠죠. 전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적용. 그럼 이제 마무리가 남았네요. 마무리. 자, 여기 마무리는 제가 우선 적어만 놓을게요. 마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일상 중에 이걸 어떻게 기억 남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수업 계획서 쭉 짜보다 보면 마무리는 그때쯤 정해지실 거예요. 아, 여기서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될 테니 이것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요나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알아보기. 혹시 지금 제가 했던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 틀에서 해보셔도 좋지만 알아보기하고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또 채팅창에 적어주실까요? 알아보기. 자, 근데 여기가 도입입니다. 자, 우선 네, 알아보기와 관련된 단어 던져주시겠어요? 알아보기와 관련된 단어. 찾아보기. 서구미교의 최유진 자매, 선생님 감사합니다. 검색해보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보네요. 자, 찾아보기가 됐습니다.
그럼 알아보기, 찾아보기, 뭘로 찾아볼까요? 뭘 찾아보면 좋을까요? 뭘 찾아볼까요? 이것도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세요. 찾아보기. 검색해보기, 검색으로 가볼까요? 검색. 자, 그러면 네, 길쭉게 박은지자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색.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아이들의 니즈는 어떤 것들이냐면 자신이 직접 활동, 유머, 퀴즈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저랑 같이 직접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직접 하는 니즈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요나 사진을 검색하여 사진을 살펴보고 서로 관찰한 내용 공유하기 뭐 이렇게 또 해볼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어요. 공유된 내용 토대로 그리고 여기 통해서 요나 이야기 들려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입이었어요. 아까는 제가 아까 그걸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나왔던 주제 문구를 프로그램으로만 바꿔보는 걸 좀 생각했었고 오늘은 이것을 도입이다, 전개다, 적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 텐데 도입의 특징은 아이들이 최대한 쉽게 접근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어야 돼요. 쉽고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함께 찾아보는 거 요거는 약간 쉽긴 해요. 그런데 재미적으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검색해보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일상 수업 중에서 많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검색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재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미. 아이들이 재미있게 찾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입은 좀 재밌어야 되고요. 흥미가 있어야 되고 빠르고 아이들이 접근성이 더 좋아야 돼요. 쉽게 누구나. 그래야 더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찾아보는 어떤 행동 중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찾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미있게 찾는 거. 숨은 그림 찾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마인드맵을 지금 여기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강릉면준교회 김진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진아 선생님. 숨은 그림 이렇게 됐네요. 자, 요것도 지금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막 정말 컴퓨터로 만들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방법은 그냥 그림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진한 사인펜으로 적힌 단어들 찾아보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 장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의 사진 중에서 제가 일부만 찍어요. 사진의 일부만 찍고 이 일부가 있는 사진 찾아오기. 이런 것도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는 이미 완성된 인터넷 다운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요나 이야기하고 관련을 짓지? 근데 그것이 그냥 좀 어렵게 직접 만드시면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마인드맵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인펜으로 그 그림에 있는 곳에 그 그림 라인에 맞춰가지고 뭐 기억 있는 부분에 기억자를 크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숨은 그림 찾으려 거기다 직접 사인펜으로 써서 숨겨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하셔서 제가 그 사진 아주 가까이서 찍어서 그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게 이 물건이 들어있는 사진이 어떤 걸까? 이렇게 그림이 어떤 걸까? 그림을 찾아와줘. 뭐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찾아온 단어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였고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니느웨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요나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자주 하는 도입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선생님들 한번 직접 해보실 저도 보통 도입은 어떤 것을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보통 도입은 어떤 것을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진 하나를 공유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도입의 특징은 빠르고 쉬워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의 목표를 선생님들이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기발해야 재미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게임의 목적성과 특징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두루두루 재미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나 알아본다. 보통 도입에서는 요나에 대해서 쉽게 내가 직접 알아본다 라는 문장을 활용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사진. 이게 지금 요나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주 마음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왜 돌이 저렇게 클까? 이런 것도 괜찮고요. 구름이 갈색 섞여 있는 이유가 뭘까? 뭣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게임 요소로 한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먼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보실게요. 직접. 이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도입 중 하나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질문 만들어 보기라고. 아이들의 관심도 끄는 도입,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입, 그리고 빠르게 참여하는 도입.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 저는 지금 이 게임은 아까처럼 똑같아요. 알아보기에서 찾아보기로 나왔고 사진 찾아보기. 사진 찾아보기에서 한 번 더 질문하기.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도입이 가지고 있었던 빨리, 게임, 즐겁게, 누구나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빨리 사진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네, 강릉 면죽교회 선생님께서 우리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선생님께서 요나는 어떤 물고기 속에서 나왔지? 네,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냥 요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모두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왜 물고기 입속에 나왔지? 저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지? 굳이 이야기하고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물고기가 왜 입을 벌리고 있지? 예,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맞습니다. 이천구의 안은선 선생님. 저 사람 왜 다 벗고 있을까? 맞습니다. 길쭉의 박은진 선생님. 자, 그리고요. 아이들은 더 어이없는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해요. 여기 보면은 위에 뭘 보고 있는 거 같지? 뭘 보고 있는 거 같지? 그리고 저 사람 왜 다 먹고 있을까? 저 많이 있습니다. 저 물고기는 왜 눈을 뜨고 있을까? 뭐? 그리고 돌은 왜 하필 갈색일까? 갈비뼈가 왜 보일까?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왔던 이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게임식으로 다 같이 말해보는 거고, 물고기가 왜 이리 클까? 우리 길리노교의 이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의 이야기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뽑은 친구들한테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사람 왜 다 먹고 있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물고기가 왜 입을 벌리고 있냐면 사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거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까? 자, 지금 네, 어디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물고기 뱃속이냐면 그 물고기가 엄청 컸거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왜 들어갔냐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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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듣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도입으로. 물론 더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생각하기였어요. 알기, 알아보기, 생각하기. 그렇다면 또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그 연상 퀴즈. 연상 퀴즈. 근데 도입으로서 저는 이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상 퀴즈를 하시려면 아이들의 이해도가 좀 비슷해야 돼요. 요나라는 연상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상 퀴즈는 뭐 이런 게 있죠. 물고기, 성경 인물, 도망감, 다시스, 두 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서로 알고 있는 게 비슷하다면 이 연상 퀴즈도 좋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알아보기. 알아본다. 또 어떤 단어, 여기에서 어떤 단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일이, 이번에 포인트를 해볼까요? 어떤 일.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일이 있었는지. 일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하고 좀 어울리는 마인드들 한번 있을까요? 일이 있었다. 일. 일이 있었다. 혹은 뭐 사건이 되겠네요. 사건하고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나요? 사건? 혹은 에피소드? 하고 관련되는 뭐 떠오르는 마인드맵으로 뻗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사, 사건하고 떠오르는 거 있나요? 사건 하면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뉴스, 예, 감사합니다. 경찰, 길력교회 박은진 선생님과 대구 강북교회 이지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뉴스와 경찰 중에 한번 경찰로 가볼게요. 경찰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찰. 수사. 네. 오, 감사합니다. 길력교회 박은진 선생님. 수사 나왔습니다. 수사. 아, 저는 수사에서 제가 지금 왜 이걸로 골랐냐면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걸로 활동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랑 비슷한 걸로 사건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거랑 그래서 자신이 저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케오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대한 증거를 알아봐서 리얼한 현장을 알아보기 이렇게 됩니다. 아, 끊기나요? 자, 지금 혹시 끊기나요? 아, 제가 지금도 끊기나요? 하나를 좀 꺼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잠시만요. 아, 지금은 또 괜찮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소통 수업 중에서 좋은 그 수업 중 하나가 이걸로 나왔어요. 마인드맵. 사케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끊기나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도 끊기고 있나요? 네, 괜찮나요?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해서 활동을 만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수업을. 그래서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되어서 현장의 증거들을 모아보고 그 현장을 리얼하게 재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우리 이 활동은 현장의 증거들을 모아서 리얼한 사건의 현장. 누구의 현장이냐면 삭개오와 그 요나와 하나님의 사건 현장이라고 되겠죠. 여기서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게 여기에다가 이제 근데 여기 포인트가 되려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퀴즈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는 이미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퀴즈 활동을 내담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현 증거들을 모아서 이거랑 사건의 현장. 근데 이 문장만 봐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증거를 만들고 막 아이고 이거 하나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고 저도 준비가 가장 덜 필요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현장의 증거 중에서도 소리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소리. 현장 녹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됐다. 그 현장 녹음 소리만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유추해보자. 그려보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려보자. 근데 직접 그리자라는 표현보다는 아이들이 그리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재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참여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끊기나요? 지금 끊기나요? 안 끊기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음향을 하나 들려줄게요. 뭐였냐면 ASMR을 찾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된 ASMR. 그러니까 정말 리얼한 ASMR도 만약에 저희가 다니엘 이야기를 배운다. 그러면 중세 궁전에서 ASMR 치면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다니엘의 사자굴이다. 그러면 그 사자와 우리 속에 있었던 이야기. 계속 한 군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 선생님이 혹시 누구실지 자꾸 단축키가 눌러지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자굴 소리 ASMR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듣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주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이 소리가 들린다면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이 수업의 시각 자료가 돼요. 한번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소리를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현장에 어떤 뭐뭐가 있었을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들리시는 대로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뭐가 있겠다. 네, 천둥, 폭풍, 바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폭풍만 적으시는 게 아니고 그럼 위에 무슨 구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태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름들이 있었을까요? 비구름, 먹구름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요? 왜냐면 저희는 사건의 현장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위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네, 비아스를 우산을 쓰고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네, 배 위에서 떨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 손 자세는 어땠을까요? 발의 자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사건의 현장은 과거예요. 과거라면 또 어떻겠을까요? 과거라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과거라면 어떤 것을 만났을까요? 과거의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왜 만약 신에게 빌고 있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옷이 다 젖어서 옷이 다 벗겨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옷을 뭐 내린다든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대사도 한번 적어볼까요? 살려주세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여기까지만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들어보신다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잠시만요.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정말 다양하게 현장에 전지를 놓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전지에 놓고 한 명만 그리면 아이들이 좀 움츠러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징은
조금은 내가 잘못 그릴까 봐.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줘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에게만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림을 어떤 이런 특정한 재능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시간을 좀 짧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능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급하게 엉망으로 그림과 글씨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여할 아동들이 조금 더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 저 막 1분, 2분 이렇게밖에 안 주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걸 다 그려봐. 앞뒤, 위, 아래 상관없이 무조건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떤 친구 막 바다 그리고 있고, 배 그리고 있고, 먹구름 그리고 있고, 다 졸라맨으로 막 사람들 떨고 있는 거 그리고 있고. 여러분 대사도 적어야 돼요. 대사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소리 현장에는 배가 있었고 사람들은 떨고 있었어. 오, 여기서 신에게 빌고 있는 그림을 누가 그려줬네? 맞아요. 여기도 신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나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짚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몰입도가 있거든요. 이미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 그리는 활동의 어떤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큰 전지에 다 같이 그려보는 거.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하면은 종이 한 명당 5명씩 짝을 지어줘서 좀 나눠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게끔. 그리고 긴 시간 말고 짧은 시간. 그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 뭐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든지 재능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너무 긴 시간을 주면 특히 고학년 친구 어차피 나는 못해. 근데 쟤는 저런 거 잘하니까 얘한테 부탁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누구나 졸라맨밖에 못 그려요. 누구나 만들기도 엉망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최대한 빨리 한번 검사하고 또 빨리 그려보는 시간 갖고 또 검사하고 또 빨리 그리고 또 검사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빨리 그려야 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린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못 그리는데 그런 것도 그려야 돼요? 그런 사소한 것도 그려야 돼요? 비도 그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려야 돼요? 그럼 최대한 많이 그리는 것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애들이 엄청 빨리 막 많이 그려요. 최대한 막 대충대충. 사람들 다 졸라매, 뭐 구름도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 배는 그냥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보기였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기네요 또. 알아본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아니면 하나님으로 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저도 뭐 여기서 알아보기로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는 안다. 알아보려면 찾아보기. 제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기로 갈게요. 찾아보기에서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은 뭐 분석. 그리고 저는 분석에서 육하 원칙으로도 갑니다. 육하 원칙.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아이고. 제가 사진을 꺼버렸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여해주세요. 제가 공유를 한 장 해드릴 텐데요.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위해서 이것과 제가 두 가지를 좀 연결할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아는 것과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알아보기.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식으로 하나님의 사진을 하나 준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근데 오래 참으시기 얼마나 힘드신 분이냐면 하얀색 종이 하나를 놓고 아이들이 그 느낀 점을 말해보는 거예요. 하얀색 종이하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하원칙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하얀색 종이. 아니 오감으로. 오감으로 하얀색 오감으로 말해보는 게 있고 육하원칙으로 말해보는 게 있는데 분석 중에서 이 그냥 종이만 봤을 때 이 하얀색 종이만 봤을 때는 어떤 게 떠오를까요? 오감. 보이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은 뭐 차갑다, 깨끗하다, 뭐 이런 단어 느낌들이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이런 어떠한 죄도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얀색 하면 뭐 떠오르는 뭐가 있니? 또 하얀색 하면 떠오르는 뭐 냄새 어떤 게 있니? 이런 식으로 오감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하얀색과 같은 분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왜 하얀색과 같은 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까? 아이들이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방금 하얀색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하나님 뭐 크림 스파게티처럼 뭐가 묻었는지 잘 드러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그 거룩한 요나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 원칙.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있나요?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찾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건을 머리에 쓰고 수염이 난 채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라고 누가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인 것 같나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 물고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서인가요? 물고기 뱃속.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죠? 뭐 그냥 동그란 어떤 공간.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들이 있는 곳. 위에 뭐 초록 뭐 위에 어떤 풀 같은 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곳. 동그란 있는 곳.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요? 거기 안에 무엇이 있나요? 기도하는 요나가 있고요. 물고기들이 있고요. 놀라는 물고기가 있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표현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하고 좀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적었던 육하원칙으로 분석한 이 요나 보면 그럼 한마디로 요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얀색으로 찾아봤더니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이 요나의 잘못된 것을 받아주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뒷이야기를 봤더니 받아주셨어요, 얘들아. 그럼 좀 더 반전인 거죠. 그러면 나도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내 여기서 대신 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나도 하는 게 기도가 되면 나의 죄가 용서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적용해 보는 건데 이렇게만 찾아보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오감이든 뭐든 이런 빙고 게임을 좀 제가 사용합니다. 제가 또 공유를 한번 새로 해볼게요. 저는 오감이든 뭐든 이런 빙고 게임을 좀 활용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을 보고 하얀색을 보고 떠오르는 아까 오감이라면 시각으로 적어보라고 합니다. 시각하고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흰색.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흰색. 색깔 더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뭐 약간 밝은 회색. 그리고 아까 주변에 있었던 뭐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검은색. 시각으로 찾았을 때 찾아보면서 자 물건도 적어보세요. 거기 물건은 뭐 흰 종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소리 한번 적어볼까요? 고요한 소리. 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눈 밟는 소리.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냄새 어떤 냄새가 어울려요? 냄새는 뭐 비누 냄새, 뭐 냄새는 아무것도 안 나는 냄새, 공기 냄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뭐 음식, 미각과 관련된 것은 까르보나라, 마시멜로우, 뭐 흰색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촉감은 차갑다, 깨끗하다, 미끄럽다 뭐 이런 느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이 게임으로 빙고 게임을 하는 거야. 서로가 각자 적었던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각자 적은 것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하얀색이라는데 왜 하얀색이라고 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 가운데서 정해볼 수가 있죠. 육하원칙을 찾은 것도 자, 저기 사진을 보면서 누가와 관련된 정보를 뭐뭐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기. 그리고 관련된 정보 적어보기. 어디서 어떻게 왜와 관련된 정보 적어보기. 그리고 이걸 빙고게 한 다음에 우리뿐만이 정의해보는 요나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한 번만 딱 가보고 이제 끝내보고 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적용으로 가야 됩니다. 적용. 요나 이야기에서 오래 심을 찾아보는 것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요나 나에게 접목시켜보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나라는 것은 아까 저는 제 사진에서 찾았어요. 아니, 내 이름.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 대신에 요나가 했던 기도 문구 대신에 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 문구 해보기. 그래서 기도 문구 읽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느껴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저희를 봤더니 감사하기가 저희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던 내용들을 일상 중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기도 내용을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마무리, 일상 중에 소통할 수 있는 해보는 건데 제가 마지막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 얘기를 해봤네요.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지금 15년째 계속 이러한 발상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디자인 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훈련을 4년이 넘게 했었고 또한 그 자연스럽게 그 아이디어 발상하는 과정을 주일학교를 15년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이들과 계속 수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말로 빨리 발상도 빨리 나오는데 분명히 처음 하시려면 이것이 일주일이 넘게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든 수업을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그 한 달에 한 번에서도 도입, 전개, 적용, 마무리 단계가 있다면 전개 것만 바꿔본다든지 도입 것만 활용해 본다든지 적용 부분만 활용해 본다든지 왜냐하면 아마 지금도 아이들은 충분히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좀 더 집중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즐겁게 얘기해 보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하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겠다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 전개, 적용 중에서 한 군데만 바꿔본다든지 한 달 중에서 한 번만 해본다든지 중요한 점은 한 번씩이라도 꼭 시도를 한번 해보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기린욕기 박은지 선생님께서 그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셨고 제가 그 수정 내용을 유치부 내용을 좀 맞춰서 했지만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 자연스럽게 도입, 전개, 적용,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아 이런 과정을 좀 쓸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이 쓰는 게 도입에는 사진을 보면서 질문해보기, 전개에서는 소리를 듣거나 물건을 보면서 이게 오늘의 이야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지 추리해보는 것, 그리고 전개와 적용에서는 사진을 육하원칙이나 오감으로 관찰해보고 빙고 게임 해보는 것.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나의 이름이나 사진 얼굴을 바꿔가지고 합성해서 나에게 적용해보는 것. 그렇게 어려운 틀보다는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응해 보시려고 하시는데 잠깐만 이렇게 가볍게 훑어들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또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또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동안 너무 애써 주셨고요. 처음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면 아이들하고 분명히 더욱더 즐거운 수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저 또한 이 시간이 선생님들께서 내셨던 그 수업의 참가 비용의 가치가 되었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진행답을 받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언제나 그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단톡방을 일주일 정도로 좀 더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도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혹은 계획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